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부동산 세법의 김동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요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는 6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문제를 풀기 전에 족집게 핵심 지문이 나와 있는데요. 조세 총론에서 한 30여 가지를 나열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조세 총론입니다. 이 시간에. 자, 1번 보시죠. 1번. 국세 중에서 목적세가 있죠. 목적세라고 하는 것은 특정 사업을 목적으로 징수하는 것이 목적세인데, 거기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가 있습니다. 앞에다가 교교농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지방세 중 목적세는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설세가 있습니다. 지지가 되겠죠. 교교농과 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설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는 부가세입니다. 부가세라고 하는 것은 독립된 조세에 추가로 붙는 것이 부가세가 되겠죠. 농어촌 특별세.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농어촌 특별세를 내지요. 또한 지방교육세도 냅니다. 또 등록면허세 낼 때, 재산세 낼 때도 지방교육세가 20% 붙지요.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는 부가세가 되겠습니다. 6번 보시죠. 6번. 체납된 국세가 밀린 세금이 국세가 100만원 미만, 지방세는 30만원 미만일 때는 중과상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납부 기한까지 세금을 못 내면 3%의 가상금이 붙지요. 그리고 납부 기한일로부터 1개월이 초과될 때마다 매월 1.2%씩 중가상금이 붙습니다. 60개월간 말이죠. 72%가 붙죠. 그러나 국세가 100만원 미만,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일 때는 중가상금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번으로 넘어갑니다. 10번.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언제가 될까요? 과세 기준일 6월 1일이 되겠습니다.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과세 요건이 충족되는 시점이 되겠는데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이 되겠습니다. 11번입니다. 지방소득세는요, 2014년도부터 부가세에서 독립세로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소득세, 이거는 부가세가 아니라 이제는 독립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소득세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한 법인 지방소득세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우선 지방소득세는 이제 독립세로 바뀌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2번에 여러분, 12번 여기 좀 체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납부할 세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할 때는 물납제도가 있지요. 그런데 물납에 하는 경우는 물납재산은 재산세는 관할 구역에 있는 부동산으로 물납이 가능하고요. 종합부동산세는 국내 소재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공공용지 보상 채권으로 물납이 가능한데, 여러분 개정됐죠. 이 종합부동산세와 쓰세요 여기다. 양도소득세는 물납이 폐지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 1천만 원을 초과할 때 물납제도가 있었죠. 종합부동산세는 국내 소재 부동산이고, 양도소득세 물납은 공공용지 보상채권으로 물납이 가능한데 폐지되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2번에 하여튼 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 물납제도가 폐지되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12번 잘못된 내용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13번입니다. 지방세 관계법이란 뭘까요? 지방세 관련된 관계법이란 지방세법, 그리고 지방세 특례 제한법, 그리고 국세에 대한 조세 특례 제한법,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죠.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말합니다. 다시요. 지방세 관계법이란 지방세법과 지방세 특례 제한법과 조세 특례 제한법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합쳐서 지방세 관계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표준세율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에 통상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세율로서 재정상의 사유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도 있는 세율을 표준세율이라고 합니다. 자, 나머지는 읽어보시고요. 21번이 되겠네요. 20번입니다. 20번. 납세 의무자가 법정 신고 기한까지 지방세법에 의한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할 때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거기 신고 기한까지 줄세요. 신고 기한까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은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60일이 이제 60일 이내니까 신고 기간이 되겠죠. 이때 취득세를 신고 기한까지 신고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산출세액의 20%의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 다음에 21번입니다. 20번도 동그라미 치시고요. 20번 그리고 21번. 납세 의무자가 법정 신고 기한까지 산출한 세액을 신고했는데요. 적게 신고했어요. 부족하게 신고했다. 그때는 과소신고한 세금의 10%,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과소신고 가산세가 되겠죠. 과소신고 가산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번으로 넘어갑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할 징수금은 어떤 걸까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징수 순위는 체납처분비입니다. 그리고 지방세, 그리고 가산금 순서로 따른다. 다시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할 징수금 순서는 체납처분비, 지방세, 가산금 순으로 징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나오는 것만 좀 소개해 봤고요. 자, 바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세총론은요 2문제 정도가 출제되죠. 그런데 한 문제는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오고요, 한 문제는 정말로 어렵고 또 책이 없고 안 배운 문제도 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하여튼 우리 조세총론에서는 다양한 문제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입니다. 우리나라 지방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자, 여러분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오지선다형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오지선다형 이상으로 뭐 10개, 11개 이렇게 지문이 있는 것도 있는데요. 훈련할 목적이라고 생각하시고 학습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틀린 것이죠. 지방세란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 시세, 군세, 굿세를 말한다. 그렇죠? 여러분,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거니까 특별시, 광역시, 도, 시군, 굿세가 있는데요. 이 정도는 여러분 아셔야 되겠죠?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취득세는 어디에 들어갈까요? 취득세의 과세 주체는 특광도가 되겠습니다. 특별시, 광역시, 도. 그리고 등록면허세입니다.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것만 할게요. 등록면허세의 과세 주체는 도세와 굿세입니다. 시군도 아니고 특광도 아닙니다. 재산세. 재산세의 과세 주체는 시군구가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기억하세요. 취득세는 특광도, 등록면허세는 도세와 굿세, 재산세는 시군구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세 관계법은 지방세법과 지방세 기본법을 말한다. 틀렸죠? 지방세 관계법은 지방세법과 지방세 특례 제한법과
그리고 조세특례 제한법과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기 때문에 2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3번 과세표준이란 세법에 의해서 세액을 산출하는데 기초가 되는 금액이 과세표준인데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총가세라고 하고 수량과 중량과 용적과 건수로 표시하는 것을 총량세라고 하겠죠.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은 총가세가 되겠고 수량으로 표시하는 것은 총량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과세표준이란 지방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과 면적, 가액 등을 말한다. 줄치세요. 수량과 면적으로 표시하는 것은 종량세가 되겠고요.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은 종가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표준세율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에 통상 적용하여야 할 세율로서 재정상의 사유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세율을 말한다. 맞습니다. 5번 납세 의무자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 가로 열고 지방세를 특별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제외된다. 가로 열고 있는 자를 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납세 의무자하고요 납세자가 있는데 어떤 게 더 큽니까? 납세자라는 게 범위가 큽니다. 거기 특별징수 의무자, 특별징수와 원천징수 의무자는 납세자에 포함시킵니다. 그러니까 국세 같은 것은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받는 사람한테 세금을 떼어가지고 대신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이 원천징수가 되겠고요. 지방세는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받는 사람한테 세금을 떼어서 대신 시군구에 납부하는 것이 특별징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특별징수할 의무가 있고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납세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납세 의무자에는 특별징수 의무자와 원천징수 의무자는 제외한다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어떤 게 더 범위가 큽니까? 납세자가 더 범위가 크겠죠. 6번입니다. 가산세란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 관계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지방세법 또는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 금액을 말한다. 이때 가산세에는 가산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산세에는 가산금 포함하면 틀립니다. 가산금 제외 줄거세요. 이거 시험 여러 번 나왔어요. 가산세에는 가산금이 제외된다. 여러분 가산세라고 하는 것은 납세 의무자가 성실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취득세 같은 것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할 때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이 가산세가 되겠습니다. 7번 체납처분비란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여러분 세금을 못 내면 국가가 여러분 재산을 뭐 하지요? 압류하고 보관하고 운반하고 매각에 드는 비용입니다. 또는 매각을 대행시키는 데 들어가는 역시 수수료도 포함되겠지요. 이런 것들이 체납처분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못 내게 되면 국가 등이 여러분 재산을 압류하고 보관하고 운반하고 또 처분하는 데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체납처분비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맞고요. 2번 지문이 틀렸고요. 자, 문제 2번으로 넘어갑니다. 지방세 기본법에서 사용하는 원래 지방세 기본법은 지방세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해놓은 것이 이제 기본법인데요. 틀린 것. 납세자란 범위가 더 크다고 그랬죠. 납세 의무자 또
가로 열고 연대납세 의무자와 제2차 납세 의무자 보증인도 포함된다.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를 특별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그쵸? 특별 징수. 이 납세자에는 특별 징수할 의무가 있는 자, 원천 징수할 의무가 있는 자도 납세자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세무공무원이란 지방자치단체장. 여러분 시장, 군수, 구청장도 세무공무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세 부가징수 등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그 위임을 받은 역시 공무원도 세무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도 세무공무원이 될 수가 있고요. 3번 제2차 납세 의무란 납세자가 납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렇죠, 납세자를 대신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제2차 납세 의무자가 되겠고요. 보증인이란 납세자의 지방세라든가 가산금이라든가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한 자, 보증한 자가 보증인이 되겠습니다. 5번 가산세란, 여러분 가산세에는 납세 의무자가 납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되는데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할 때 이제 가산세가 붙는데, 이 가산세에는 가산금이 뭐 한다고요? 제외된다고요. 제외됩니다. 그래서 거기 5번이 틀렸는데요. 가산세란 이 법 또는 지방세 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이 법 또는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 금액을 말하며. 그런데 왜 틀렸나요? 가산금이 포함된다. 틀렸죠. 가산세에는 반드시 가산금이 제외됩니다. 그래서 5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갑니다. 지방세 납부제도에 대한 거 틀린 겁니다. 보통징수란 신고납부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가서 신고하고 납부하는 게 신고납부고요. 보통징수라고 하는 것은 과세관청으로부터 고지서를 받아가지고 납부기한까지 그러니까 납부기한까지 내는 게 이제 보통징수가 되겠죠. 과세관청에서 고지서를 받아갖고 내는 거죠. 보통징수란 세무공무원이 납세 고지서를 해당 납세자들에게 발급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뭐가 있나요? 보통징수에는 재산세 같은 게 되겠죠. 재산세. 재산세를 납부기한까지 못 내면 뭐가 붙죠? 하루만 지나도 가산금 3%가 붙습니다. 2번 신고납부란 납세 의무자가 그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취득세 같은 게 되겠죠. 또 일부 등록면허세 같은 게 시되겠죠. 원래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신고 납부하고요.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번 특별징수란 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그 징수한 세금을 대신 납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여러분 지방세는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받는 사람한테 떼어가지고 대신 납부하는 게 바로 특별징수가 되겠고, 국세는 원천징수라고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월급 받으면 갑종근로소득세를 떼잖아요. 여러분들이 월급 받았다고 일일이 세무세에 납부하는 게 아니라 그 소득을 지급하는 회사가 사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갑종근로소득세를 띄어서 보관하고 있다가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원천징수 의무자 이런 말을 쓰지요. 4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란 지방세와 가산금을 말하며 체납처분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틀렸죠?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은 체납처분비, 지방세, 가산금을 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에도 체납처분비가 포함됩니다. 4번 틀렸고요. 가산금이란 뭡니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또 납부기한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될 때마다 일정 기간 후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것이 중가산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4번입니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할 때 세액이 확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여러분, 정부가 세금을 결정하는 것은 부가징수를 말하는 겁니다. 보통징수지요. 그러나 납세자가 법정 신고 기간 이내에 신고할 때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게 되면 정부가 결정이 없는 것으로 보는 세금은 뭐냐? 하나밖에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여러분, 원래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권자인 세무서가 결정해서 납세자들에게 고지서를 발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이 결정하기 전에 이렇게 신고 납부하게 되면 결정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바로 종합부동산세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여러분,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될까요? 신고 납부가 되겠죠? 거기 3번, 그 당시는 등록세였는데, 자, 원래는 지금은 등록세라는 말 쓰지 않고 뭘로 바뀌었죠? 등록면허세입니다. 등록면허세. 아예 고쳐주세요, 그러면. 그때는 등록세였는데, 출제 문제이기 때문에.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 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산세는 과세관청으로부터 고지서를 발부받아서 징수하는 것이 재산세가 되겠고요. 1번 종합부동산세인데요.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은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법정 신고 기한까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신고 납부하게 되면 정부의 결정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바로 종합부동산세가 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지방세 기본법과 지방세 관계법상 특수관계인입니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것인데요. 혈족은요, 아버지 쪽은 혈족은 육촌인의 혈족까지가 특수관계인이고요. 어머니 쪽은 사촌인의 인척까지가 특수관계인입니다. 그러니까 부계는 아버지 쪽은 육촌인의 혈족, 모계는 사촌인의 인척까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혈족이라는 말 쓰고요, 어머니 쪽은 인척이라는 말 쓰지요. 두 번째, 본인과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할 사람으로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는 자, 줄쳐보세요.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그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경제적 연관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도 특수관계인이 되겠습니다. 배우자는 배우자인데요, 혼인신고하지 않고 사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사실혼자죠. 사실혼자. 이렇게 사실혼에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도 특수관계인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법률론, 혼인신고하고 사는 사람은 배우자가 되겠죠. 친생자입니다. 친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됐습니다. 자기 자녀가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인데 그 배우자, 직계 귀속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난 자식이 친자가 입양을 했어요. 그 입양한 사람의 배우자 그리고 자녀들, 직계 귀속도 특수관계인에 들어갑니다. 5번이 틀렸는데 왜 틀렸나 보세요. 영리법인의 경우, 여러분, 영리법인은 주식회사를 말하는데요,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로서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지배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때는요, 100분의 주식을 50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출자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가 아니라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가 특수 관계인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문제 6번으로 한번 넘어갑니다. 지방세 기본법에서는 특별시세, 특별시의 관할구역 재산세, 공동과세에 대한 제도를 두고 있다. 여러분, 재산세는요 시군구세입니다. 시군구세인데 특별시는 특별시세와 구세입니다. 그러니까 특별시가 재산세 50% 받고요, 강남구에서 50% 받게 되는데 그런 문제인데 출제는 될 확률은 거의 없지만 그래도 문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특별시 관할구역에 있는 경우 재산세에 따른 선박과 항공기는 제외됩니다. 여러분,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인데요. 선박과 항공기는 제외되고 토지와 건축물과 주택에 대해서는 특별시세와 구세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특별시가 50% 받고 구가 50% 받게 되는 거죠. 2번 특별시세, 구세, 재산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와 구분 재산세는 50 산출된 재산세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그러니까 특별시가 50% 받고 구가 50% 징수하게 되는 겁니다. 특별시분 재산세는 역시 보통세인 특별시세로 보고 구분 재산세는 보통세인 구세로 온다. 그렇죠? 재산세는 보통세니까요. 특별시장은 특별시분 재산세 전액을 관할구역 구에 교부한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50% 받아가지고 서울시 구에다가 이렇게 관할구역에다가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특별시분 재산세의 교부 기준 및 교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의 지방세수 등을 고려하여 구의 조례로 정한다. 틀렸네요. 특별시 조례로 정합니다. 특별시 조례. 조례라고 하는 것은 지방의회가 제정한 법규를 조례라고 하는데 이거는 특별시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교부 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에 균등 배분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특별시 조례로 둬가지고요. 아무래도 이제 강남구, 서초, 송파 이런 데는 좀 재원이 많으니까 적게 주겠고 열악한 구에는 많이 분배를 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은 특별시 조례로 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교부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아니할 때는 구에 균등 배분하도록 되어 있다. 근데 출제는 거의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7번부터는 지방세 납세의무 성립식인데 이건 다음 시간 이어서 계속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